오늘 먼저 그 패널 토론을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브레이크아웃 세션에서 한 분만 뵈셨는데 그분들을 다 지금 한 자리에 모시게 됐거든요. 먼저 여러분들 이제 사이버 보안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셨을 텐데 이분 함자만 일단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 사이버 보안 업계에 뭐 큰 뼈 작은 뼈 다 굵어지신 그 기관 기업에서 두루두루 요직을 다 거치신 우리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 위셋의 안혜연 이사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저랑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채널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임수진 전무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마 그 또 사이버 보안 업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굉장히 낯설지 않아 하는 이름입니다. 그 토스이면서 토스를 다니고 있으면서 BOB 멤버의 그 멘토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한별 연구원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한별입니다. 다음은 브레이크아웃 세션에서 아마 가장 인기가 많았던 세션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키사의 씩씩한 여장부 이향진 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향진입니다. 네, 여러분들 박수 치고 계시는 거죠? 다음은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신선하고 반갑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서울중앙지검의 김민영 수사관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지한별님의 지한별님. 네. 어려 보이셔서. 네, 우리 NC소프트 아마 게임사들 요즘 아주 핫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NC소프트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리자로 근무하고 계시는 이승현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NC소프트 이승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세션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이제 우리 패널리스트의 참가분들 인사를 마쳤고요. 우리 먼저 제가 여러분들이 먼저 사전에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질문들을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혜연 이사장님께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저희가 같이 협찬을 한 대학교가 아주대학교인데요. 공과대학이 유명한 학교여서 오늘 오머니 사이버 행사긴 하지만 남성분들 또 특히 이제 남학생분들이 많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 생각에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여성 인력 그리고 왜 여성 리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사실 이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주어져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 이사장을 지금 맡고 있지만 이 보안 포럼에까지 앉아 있는 이유는 제가 사실은 보안 1세대거든요. 그 얘기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정확한 횟수를 말씀드리기 뭐할 정도로 20여 년 이상 전에 보안을 처음 시작하고 20년 이상을 그쪽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이제 공공기관에서 여성 이제 육성 쪽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드에서 일을 할 때도 여전히 여성 인력이 많이 아쉬운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뭐 그때보다는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많이 아쉬운 상황인데 남학생들도 오늘 많이 참여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일종의 상황에 대한 공유를 좀 드리면 여학생 특히 여성들만 키우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들만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과학기술 분야, 그중에서도 사이버 보안 분야만 얘기를 해도 사실은 인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 부족한 인력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하는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 남성분들은 전체적인 스템 분야에 대한 통계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스템 분야에서 남성들이 일하는 퍼센테이지는 남성 전체 중에 50%가 넘습니다. 51%라고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여성들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여성 전체 중에 스템 분야에서 일하는
퍼센테이지가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남성들이 모두 다 STEM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성들의 퍼센테이지를 올려야지 우리나라가 필요한 모든 STEM 분야 인력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또 같이 일을 할 때 훨씬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최근에 이제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트렌드가 다양성, 포용성 이런 데로 가는 이유와 함께 맞물려져서 여성 인력들이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다 같이 키워서 다 같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여성 인력을 지금 빨리 키우는 일이 저희한테 굉장히 급선무고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 있는 이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공감대가 있어야 사실은 훨씬 더 빠르게 좋은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성분들한테 더 적극적인 이런 상황에 대한 공유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해하고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한번 임수진 전무님께 좀 여쭤볼까요? 임수진 전무님께서는 지금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그 한국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사실 경력적으로 보면 보안 전문 기업이라든지 대기업 또 외국계 기업 두루두루 이렇게 보안 기업들만 거쳐 오셨는데 이런 분을 찾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혹시 그 처음 사이버 보안 분야에 처음 발을 내디디셨던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사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정보보안 전문 전공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IT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그때 보안을 처음 시작하는, 지금은 스타트업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저희 때는 벤처라는 표현을 했죠. 그 회사에 이제 가게 됐었는데 사실 보안을 방화벽이나 VPN이나 공부를 하고 간 게 아니라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만 갖고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대기업, 그다음에 벤처기업, 글로벌 기업 이렇게 다니게 됐던 것은 살펴보니까 회사에서 저한테 어떤 직무를 주었냐에 따라서 그 직무가 제가 경력이 쌓이면서 이렇게 변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가장 많이 관심들 있는 게 보면 MBTI 그거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제가 ESFJ. 요즘 MZ세대처럼 단어 얘기하려면 SFJ라고 얘기하라고 하는데 네. 네, 사교적인 외교관입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업무를 제가 회사 내부에서만 했던 게 아니라 그 보안업계에서 제가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그거를 보안업계가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국내 벤처회사 있을 때도 그랬고 또 중견기업에 갔을 때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글로벌 기업들, 솔직히 국내에서만 이렇게 국내 보안 기업들만 알던 정보를 잘 몰랐던 글로벌 기업이 임수진이라는 사람을 데려가면 저 업무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글로벌 기업으로 갔어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에 갔더니 사실 저도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했던 일을 그 영어를 쓰는 회사에 가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독특한 제 경력이 됐고요. 이러면서 글로벌 기업이 이제 기술적으로 되게 빠르니까 이거를 또 국내에 있는 대기업하고 한번 파트너십을 맺어서 한번 해볼까? 그 파트너십을 맺는 대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의 생각은 이렇네. 임수진 전무를 우리 회사로 데려오면 글로벌 기업의 그 노하우가 오겠구나. 이래서 자연스럽게 간 것 같고요. 지금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까지 또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회사를 가서가 아니라 제가 하던 업무를 내부에서도 하면서 외부와 함께 공유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특별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에게는 굉장히 행운이었습니다. 임수진 전무님과 같이 일할 수 있게 돼서 저도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그 지한별 연구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한별 연구원님을 많이 아는 분들은 또 하나의 이름으로 화이트 해커라는 이름의 또 하나의 타이틀로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화이트 해커가 실제로 회사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이고 정말 회사에서 화이트 해커가 필요한 직군입니까?
사실 아직까지 많은 회사에서 화이트 해커들을 직접 채용을 해서 뭐 한 팀을 꾸리거나 이렇게 하기는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해커들 수가 한국에 많이 있지도 않고, 그리고 이 해커들이 좀 성향도 독특한 면이 있고, 그리고 해커들이 정말 1년 내내 어떠한 일을 할 만큼 그런 일들이 내부에 있는가, 이런 것도 여러 회사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보안 전문 업체라던가 아니면 해커 전문 업체를 통해서 이제 외부적 관점으로 우리 오픈된 서비스들의 진단이나 모의 해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원래는 이제 라운 화이트햇이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외부자 관점에서 고객사들을 해킹을 해주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토스에서 토스 전 계열사의 보안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게 오히려 화이트 해커가 진짜 내부에 들어와서 하는 게 시너지가 훨씬 많이 나는구나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예시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선 개발자들과 직접적으로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가운데 보안 담당자를 두고 이런 게 취약하니까 고쳐주세요를 이렇게 한 단계 건너 전달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개발자들과 1대1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취약점이 나와서 고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예 이 취약점 자체가 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데 일을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이트 해커가 꼭 외부에서 외부적 관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내부에 들어와서 외부적 관점과 그리고 내부의 그런 상황을 안 상태에서 이런 업무를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좀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많은 기업들에서 특히 금융권에서 이런 화이트 해커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같이 업무를 한다면 시너지가 훨씬 더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재밌네요. 화이트 해커가 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네요, 기업에서. 네, 감사합니다. 또 뭐 추가적인 질문은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양진 팀장님, 키사의 이양진 팀장님, 아마 그 보안, 역시나 사이버 보안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키사가 어떤 곳인지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키사에 입사하려면 뭐 뭔가 특별한 그런 게 있나요? 팁 하나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인터넷진흥원은 저희 이제 결국 정보보호 쪽에 정책을 만들고 이행하는 기관이라고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의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요. 보안 쪽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뿐만 아니라 침해 사고 대응, 분석, 그리고 보안산업 진흥 업무까지 해서 다양한 뭐 민간 분야 쪽의 어떤 정보보호 쪽에 정보보호와 관련된 총망라해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정부가 정보보호 시장을 정보보호를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큰 대책을 수립하는 정책을 만드는 부분들을 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이제 기술을 민간이나 기업들에게 지원해주는, 그리고 각종 뭐 보안 인증 제도나 이런 것들 운영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입사의 팁이라고 할 거는 제가 이제 입사한 지 꽤 오래돼가지고 저 때는 뭐 얼굴만 예쁘면 들어오시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임수진 전무님이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뭐 이렇게 면접이나 이런 거 할 때 면접관이 요구하는 답변들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보안에 대한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다루고 있는, 회사가 다루고 있는 분야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가고자 하는 직군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굉장히 상이합니다. 개인정보도 있고 아까 침해 사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진흥 쪽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분야들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알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세션 중에 이제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중요하냐, 폭넓게 아는 게 중요하냐고 했는데, 당연히 가고 싶은 분야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은 베이스를 갖고 있대. 저희 회사가 워낙 다양한 분야의 산업을 이제 보안 분야의 다양한 분야를 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보안 시장에 대한 넓은 뷰를 갖고 오면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네, 우리 그 옆에 김민영 수사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김민영 수사관님은 그 수사관이라는 직책만으로도 아마 참가자분들의 많은 관심이 쏠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수사관님, 그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검찰청에는 다양한 업무를 하는 수사관님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기존의 침해 사고 대응과 같은 경력을 인정을 받아서 특채로 그 검찰청에 입직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맡았던 업무들은 일선청에 수사하시는 검사님들이나 수사관님들이 사건을 보셨을 적에 어떤 사이버 사건이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셨을 적에 상담을 해드린다거나 수사를 하실 때 어떠한 부분을 살펴보면 뭐 수사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식의 상담을 해드린다거나 아니면은 증거물,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분석, 뭐 이럴 적에는 요구사항이 있으십니다. 이 사람이 언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확인을 해달라라거나 뭐 불법 거래와 관련된 부분을 찾아달라라거나 이런 요구사항을 받아서 디지털 증거물을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압수수색 영장 집행 같은 것들을 하실 때 어떤 디지털 증거물의 압수가 필요한 경우에 같이 나가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네. 무서운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멋있는.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면 혹시 수사하시면서 뭐 기억에 남은 좀 그런 수사 사건이 있으셨으면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는 대검찰청에 계속 한 4년 조금 넘게 있다가 올 3월에 서울중앙지검으로 그 근무 이동을 하였는데요. 근데 대검찰청 같은 경우는 직접 수사를 할 수는 없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로 어떤 증거물 분석 요청 같은 것들을 받아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기억에 남았던 게 가상자산을 탈취가 되었다고 이제 고소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1심에서 무죄가 났었는데요. 이게 가상자산 기술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뭐 판사님들이나 검사님들이나 이해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서 이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이 피고인이 유죄인지 왜 피고인이 의심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 증거물 분석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다행히 그 부분을 잘 봐주셔서 2심에서 바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와. 밤길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재밌네요. 다음 그 마지막 분 NC소프트의 이승현님이신데요. 지금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혹시 그 여러 보안 분야에서 여러 업무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 영역에서 좀 커리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시고 있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처음에 그 커리어 시작을 한 게 그 시스템 개발하고 운영하는 SI 회사에 들어가서 시작을 했는데요. 시스템 개발하고 운영도 해보고 한번 뭐 보안 솔루션 쪽도 접해봤었고 네트워크 보안 업무도 좀 해봤었는데요. 개인정보 업무를 하면서 좀 흥미로웠던 것이 제가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대학교 다닐 때도 제가 이공계 전공이긴 한데 좀 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어요. 법이나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과목도 수강하고 해서 법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또 개인정보라고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뭐 회원을 가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용자의 정보를 받아서 결국에는 어떤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회사 내 비즈니스와의 연계성이 좀 있다는 점에서 그 비즈니스와 계속 같이 하는 보안 업무라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그리고 좀 기술과 아예 분리된 건 아니면서 법과 중간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요새 나오는 뭐 AI라던가 여러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신기술과 연계성이 있는 업무 중에서도 또 개인정보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 특성이 굉장히 좀 흥미롭고 계속 좀 이렇게 뭐 안주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비즈니스와 같이 흘러간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업무가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재밌네요. 사이드 질문인데요. 네. NC소프트 네. 입사하려면 게임을 잘해야 됩니까?
아, 제가 입사할 네. 때도 저희 임원 면접할 때도 그 질문을 받아본 적 있어요. 아, 그러셨어요? 게임 해봤냐? 근데 네네. 이제 안타깝게도 네. 저는 회사 입사하기 전까지는 뭐 이렇게 숫자 게임, 퍼즐 게임 이런 종류만 좋아하고 네네. 뭔가 이렇게 집중하는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들어와서 제가 들어온 이후에 새로운 게임들이 많이 출시가 됐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그래도 저희 조직 내에서 인정해주는 고레벨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진짜요? 후퇴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많이 해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세요? 꼭 입사할 때는 그걸 뭐 게임을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네. 건 없는 거네요. 네, 잘하지 않고 그냥 한 증인이신 거네요. 네, 흥미 조금 있어도 좋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이사장님께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아마 지금 대학생이신 분들과 혹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또 경단녀라고 하는 경력 단절 여성분들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으신데 지금 굉장히 많은 유수의 많은 그 기관, 기업 이런 데서 이제 헤드로 활동을 하셨었는데 혹시 너무 많은 인터뷰, 면접을 많이 보셨을 것 같으세요. 네, 네, 많이 네. 봤었죠. 예. 혹시 이 친구가 굉장히 요즘은 또 스펙 준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력서 상에서는 구분하기가 쉽지 네, 않으실 네. 것 같으세요. 너무나 맞습니다. 훌륭한 이력서들을 많이 네, 네.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사장님께서 질문하실 때 이거는 내가 꼭 물어보는 질문이다. 그리고 이거를 네.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 능력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한다라는 킬링 퀘스천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아니 뭐 입사 지원 팁인데 사실은 저는 이제 제너레이션 갭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떤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많은 선배님들이 그러니까 입사하는 팁은 주시고 계시고 이미 주셨기 때문에 도움이 되셨겠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최종 매니저 어떤 매니지먼트의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기대하는 거는 자기 생각이 좀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입사 준비라는 게 되게 숙제하듯이 아니면은 뭐 시험 보듯이 이렇게 준비해서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내 거로 소화를 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굉장히 자주 하는 질문은 그래서 뭐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일 하고 싶어요? 이런 걸 물어봐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해야 되고 자기가 고민하는 점,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데 심지어는 그 질문에도 남의 얘기를 하는 그 일반적인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게 안타까웠고요. 그렇게 남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인 생각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별로 플러스가 되지는 못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러 가실 때 이 회사가 이 조직이 뭘 하는 데고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고 그게 틀리셔도 돼요. 그게 정답이어야 될 필요는 없는데 나는 최소한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이런 쪽으로 노력하려고 한다라는 거를 어필하시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상대방이 근데 그거 말고 이런 건 어때요? 아니면 이런 일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오퍼를 했을 때 또 충분히 오픈마인드여야 되는 친구도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또 매니지먼트 입장에서 뽑을 때 되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충분히 많이 고민하시고 준비하셔서 그거를 최대한 내 생각으로 어필하시는 게 내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 얘기를 준비해서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답을 하던가요? 네네. 너무 답이 똑같아서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되게 신기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답이 똑같지 그랬더니 저는 네이버의 그런 오랜 전 얘기지만 네이버의 그런 Q&A 샘플이 그렇게 많은 줄을 몰랐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답이 다 똑같지? 답이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지? 이런 생각을 했더니 주위에서 그러더라고요. 네이버에 다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인터뷰할 때 어떤 친구들은 질문을 서너 번씩 하다가도 잘 안 되면 아니 그런 네이버에 있는 답 말고요. 본인 생각이 어떠냐고요. 제가 심지어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여기서 특히
여학생들한테 특히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점은 여학생들은 그 네이버 컨텐츠 공부를 너무 열심히 너무 완벽하게 해서 남학생들은 제가 그냥 일반화해서 말씀드리면 남학생들은 2번, 3번 뎁스 있게 질문이 들어가면 이제 자기 얘기가 나오는데 여학생들은 질문을 너무 완벽하게 준비해서 3번째, 4번째 질문을 해도 계속 네이버 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내려놓으시고 내 생각을, 내 얘기를 할 준비를 해서 인터뷰를 하시면 저는 훨씬 더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우리 지한별 연구원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혹시 자격증, 이 대회, 공모전, 인턴 이런 경험이 더 중요할까요? 자격증이 중요할까요? 우선 저는 자격증이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고 그것도 되게 어렵게 땄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보처리 기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정보처리 기사만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제가 이전에 있던 회사가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자격증을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남들이 다 따는 거 그리고 졸업 요건인 거 기본만 하자 그랬는데 지금은 또 이제 회사를 몇 년 다니다 보니까 자격증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구나를 느끼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자격증을 따는 거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네트워크 공부를 하면서 그냥 플러스로 네트워크 관리사를 딴다 이런 거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리눅스 마스터도 마찬가지로 2급이나 1급 정도는 공부를 하면서 땄을 때는 그 효과가 있는데 그냥 문제집만 푸는 아까 이사장님이 딱 말씀하신 그 네이버 정답처럼 그냥 자격증용 정답만 외워서 시험을 보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제가 공모전이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했던 이유는 진짜 생각하는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였거든요. 사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정말 못했었는데 그 논문을 이제 쓰고 그리고 공모전을 준비를 하면서 내 생각을 남들한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를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장 내가 자격증 하나 있다고 내가 갈 수 있는 회사가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으니까 좀 길게 보시고 정말 내 생각을 많이 표현하고 내가 이 분야에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위주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사관님께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업무를 하시는 와중에 법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경찰, 검찰 쪽에서는 보안 TO가 많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인력 수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거든요. 네, 일단 법적인 부분은 그 수사관이 필수로 공부해야 하는 부분은 형사소송법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입직을 할 적에 형사소송법에 대한 배경 지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수사관으로서 업무를 하려면 매우 중요한 분야이고 저도 입직 이후에 형사소송법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질문 주신 그 TO 관련해서는 사실 검찰 쪽에서 여기 사이버 수사와 관련된 인력 채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1년에 없을 때도 있고 뭐 지금 특채로 들어오신 분들 보면은 한 번 뽑을 적에 뭐 2명 뽑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수요가 사실 많지는 않고요. 하지만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경찰청의 여기 사이버 수사와 관련된 채용 기회는 검찰청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입사를 하셨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처음은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로 발령을 받았고요. 네네. 처음에는 이제 대검찰청으로 입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이제 들어왔고 그런데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 검찰청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순환 근무가 의무이기 때문에 대검찰청에서 한 4년 조금 넘게 있다가 올해 3월에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근데 네. 그 전에는 기사에서 그 전에는 키사에서 네. 그 네. 전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있다가요. 옆에 이양진 팀장님처럼.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게임 회사에 있다가 와. 그 다음에 예, 여기 수사관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직업을 다 두루두루 거치시고 수사관님이 아 그럼 우리도 수사관이 네. 인수진 전무님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아마 그 해외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분인 것 같아요. 이 외국계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가장 도움이 됐던 경험이나 능력이나 뭐 업무가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네,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네. 네. 제가 아까 10분 세션에서 말씀드렸었고 또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도 되게 행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매일매일 배우고 있는 게 보안업이에요.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지만 공격은 또 취약점은 매일매일 발견되고 있다 보니까 보안 업무를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제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기술의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단어라면 R&D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발전하는 기술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면서 그거를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요 기관에 그 얘기를 해주는 거 자체가 너무 행복한 일이고요. 네. 글로벌 기업이 기술이 사실은 투자가 많다 보니까 또 합병도 많이 하고 좋은 회사를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회사들을 그 합병을 하면서 인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서 배우는 기술들이 제가 국내 회사를 다녔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게 글로벌 기업에 다니는 게 가장 좋았던 오늘도 좋은 기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사이버 보안을 전공한 학생들이 다른 산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제 세션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워낙 최근에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가 기존의 IT 분야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이버 보안의 전문가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오신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보안 업체나 관련 업체에서 경력을 쌓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계속 넘어가신 것처럼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단지 이제 다른 산업으로 가실 때 아까 이제 수사관님도 법 관련돼서 공부도 하시고 하시는 것처럼 그 산업에서 요구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있으셔야지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보안 기술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물론 많지만 이제 앞으로 더 커질 보안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협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세션에서 말씀드린 융합 보안 쪽으로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의료라든지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시장이 훨씬 더 우리가 알고 있는 IT 보안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크고 갈 수 있는 길들이 훨씬 더 많은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에 평상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지금 현재 저희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융합보안 대학원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 산업과 보안을 합친 융합보안 대학원 코스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원해서 여러분 분들도 공부를 하시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팁을 주신 것 같습니다. 또 한 분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개인정보보호 직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고에서는 1년에서 5년 정도의 경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어떤 직무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뭐 1년에서 5년 경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경력자 분들이 와서 금방 업무에 이제 적응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경력 사원 위주로 채용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인턴 제도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시스템 운영이라던가 아니면 좀 이제 다른 보안 영역서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권장을 드리는 부분이 아까 제가 세션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예전에 지금도 뭐 페이스북 CEO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셰릴 샌드버그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인용한 말이 있습니다. 하버드 뭐 졸업 연설에서
그러니까 커리어라는 게 레더라고 사다리가 아니라 정글짐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 꼭 개인정보라고 해서 개인정보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술이 저변에 깔려 있으면 결국에 개인정보가 법만 해석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술 베이스가 있으면 업무를 하실 때 좀 더 조합해서 어떻게 실현을 할 것인가라는 거를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어떤 커리어부터 시작하면 좋으냐라는 것은 정해진 건 없어요. 이제 제가 너무 정답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안타까운데 저 같은 경우는 시스템 개발서부터 시작을 해서 보안으로 넘어온 케이스이고 보안을 그냥 하시던 분들도 보안 솔루션 운영을 하시던 분들도 개인정보 쪽을 좀 더 치중해서 보고 싶어서 개인정보 보호의 기술적인 솔루션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커리어 시작은 자기가 자신 있는 분야서부터 시작하되 거기에 개인정보를 좀 더 결합해서 하시는 부분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우리 안혜원 이사장님께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선배로서 가장 고참자로서 해주고 네.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네, 제가 아까 인사말 환영사인가요? 그때도 네네.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우리 누구나 다 멋진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고 싶은 욕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있는 데를 가야죠. 더 많은 기회가 있는 데를 가야 더 많은 기회를 제가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의 트렌드는 뭔가요? 과학기술이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제 여성들이 아무래도 과학기술에 조금 멀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저는 일단 도전해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은 다른 일과 똑같은 일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 그런 분야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사이버 보안, 스템 분야, 과학기술 중에서도 왜 사이버 보안이냐 하면은 물론 뭐 다른 거에도 좋은 게 많이 있겠지만 사이버 보안 분야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 보안 이슈가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거를 해결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지속적으로 사람이 필요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파이어홀이니 뭐 컨설팅이니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 끝날 줄 알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스마트카가 나오면서 보안 이슈 어떻게 할 거야? 의료 장비들이 다 디지털화 되는데 보안 어떻게 할 거야? 하는 이슈들이 계속 새롭게 나오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새로운 거를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기회가 많이 있을 거다,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 기회가 많은 곳에 투자하시고 찾는 것이 답이라고 조언 드리고 싶네요. 네, 우리 안혜원 이사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정점을 찍어주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회가 많고 준비하는 분들께 그 기회는 열릴 것이다. 네. 지금 우리 선배님들이 다 앞길을 다 닦아 놓으셨거든요. 발자국 따라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패널 토론 시간이 너무 안타깝게 다 흘러가 버려서요. 아마 그 참가하신 분들께 오늘 그 패널리스트 분들께 관심이 있으신 경우에 메일을 주시면 아마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일단 패널 토론을 마치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북아시아 지역 마케팅 총괄하는 웬팅치우 디렉터 분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Hi everyone. Women at work, women in leadership, women in cyber. All three interlinked and all three close to my heart. So it's especially meaningful for me to be presenting the closing notes at our third Women in Cyber event today. Palo Alto Networks is committed to driving inclusion and diversity, and we believe that this is the only way forward for a cyber-powered future. Our core belief is that innovation needs diversity to succeed. Having a strong inclusion and diversity framework serves as an important driver for a better work culture, thereby increasing employee retention. Women in Cyber has been conceptualized with the aim of pushing these values of inclusion and diversity to the forefront and motivating future female cybersecurity professionals to build on their skills. It's a no small feat for our team to have pulled this event off successfully for the third year in a row. Needless to say, this valuable event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support of like-minded organizations. Therefore,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Han Yong-an, President WeSet. Our partnership is testimonial to our common belief of building the right ecosystem for more women to join Cyberforce. Next,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Kisa, who has also supported us from the beginning. Next up, I would like to thank Azure University, our education sponsors. It's remarkable that the third woman in cyber this year, 80% of registered are currently Azure University students. A big thank you to our first-time panelists, Prosecution Service and NCSoft, who ensured that breakout sessions were especially inspiring. Han Byung-ji, member of BOB TAS, deserves a special mention for participating as our breakout speaker and a panelist for the second year. At Peloton Networks, we truly believe that events such as Women in Cyber help us further our commitment to inclusion and the diversity. The participation of so many students from Azure University only reassures us that these platforms are ideal to promote these interests and awareness about cybersecurity.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call all future change makers in the field of cybersecurity to push past your comfort zone, embrace a growth mindset, continually explore uncharted territory, overcome challenging and believe in your strengths to become future leader in cybersecurity. We do hope that each and every one of you have enjoyed Women in Cyber, and we look forward to your continued support in the years ahead. Together, let's pave the way for women to be at the forefront of cybersecurity. Go Peloton Networks. Go Women in Cyber.